웃어도 되겠죠?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하고, 사실은 8시부터 제가 지금 거의 이 마찬가지로 매주 목요일 날 8시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 국민대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참석을 못했고, 오늘은 이거 강연 마치고 또 그냥 또 화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저 강경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젓갈 떠오르시죠? 그런데 강경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떠올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강경성결교회입니다. 이 강경성결교회는 신사참배에 맞서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킨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경성결교회 거기는 예배당을 또 복원을 하고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또 강경에서 또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인 교육과 관련된 것이 스승의 날이 시작된 곳이 또 강경입니다. 예전에 강경여고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은 강경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강경고등학교에서 은사의 날로 시작돼서 전국에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제가 4살 때부터 16살까지 그 강경에 있는 금강 에리먼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거기에 갈 때 저희들이 다닌 교회가 강경성결교회예요. 강경성결교회에 다니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원장님인 임도래 권사님께서 강제로 성경을 외우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또 찬송을 하고, 그때 늘 부르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입니다. 딱 오늘 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그 고아원에 있을 때는 내가 마음속으로 부모님 만나게 달라고 기도를 했죠. 이불을 덮어쓰고 암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와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교사가 되고, 그런데 또 제가 교사가 된 곳이 금성고등학교예요. 금성고등학교 어딘지 모르시죠? 금성고등학교는 호주 선교사가 세운 곳입니다. 사실은 부산에서 최고 먼저 세워진 교회가 부산진교회입니다. 초량교회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부산진교회예요. 그 부산진교회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금성고등학교 제가 부임할 때 교감 선생을 하셨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일신여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독립을 외쳤다. 그래서 이거 참 묘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꼭 이렇게 연결되는 곳으로만 옮겨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오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년 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청도교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메이플라워에 탔던 민간인이 102명입니다. 102명 가운데 청교도가 딱 30명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아마도 30분쯤 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년 전에 1620년 400년 전이네요. 1620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해 갔고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세계의 선도국가를 세운
신앙의 선조이자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청교도의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400년이 지나고 마침내 대한민국에 여기 계신 우리들이 다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낼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그 강경성결교회 그 목판위를 걸어갔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평양 성문박교회에서 신사참배가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 결의를 한 것이 바로 그러니까 9월 9일입니다. 1936년 제 기억으로 1936년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하면 아시죠?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진 날짜가 바로 9월 9일입니다. 그것은 배교 신사참배를 그거를 공식적으로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를 용인한 그 날짜에 바로 대한민국의 영원한 이런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다시 되돌릴 것인가? 역시 청교도 30여 명의 청교도가 미국을 일으키고 또 세계를 일으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계신 우리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이제 1983년부터 금성고등학교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준비하느라고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그 당시에 영어 성경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로. 그런데 제가 담임했던 1학년 9반에 교회 다니는 학생이 원래 8명 정도였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절반이 다 교회 나가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한 번도 믿으라고 했지 않았지만 저도 신앙이 별로 없었는데다가 믿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학생들 눈에는 선생님이 아침마다 뭘 읽을까? 아, 성경책을 읽는단다.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 실제적인 삶이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전제일교회 제가 다녔는데 원래 거기에서 학교 옆에서 풀빵을 꽂고 어묵을 팔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때에 제 바로 그 담벼락에 기대가지고 그 풀빵을 구웠는데 그때의 옆에서 늘 풀빵을 사 먹던 분이 지금 부산대학교 옆에 구두 수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 때문에 교회를 갔대요. 저는 한 번도 교회 가라고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했지만 이런 것이 진정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런 서두를 이 정도 하고요. 지난 6월 12일 날일 거예요 아마. 김석준 교육감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리돌림을 견뎌줘서 고맙고 또 고맙다. 이거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그리고 교육을 무너뜨리는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감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육청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데 조국의 딸 조민 그 아들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가짜 표창장으로 가짜 문서로 시험 한 번 거치지 않고 의사 직전까지 의사는 시험 쳤으니까요. 의전원까지 합격했는데 그것에 분노해서 제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공동 대표를 조국이 정교모를 세운 설립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 조국이 없었으면 우리가 단체를 안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조국이.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런 말 했습니다. 조국이 조국을 구했다. 저는 그때 청와대 앞에서 이 조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의 조국을 마음 편하게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조국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한 조국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은 채로 백주대로에 활보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한 지금이 물러나서도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못이 없었다는 듯이 조국의 시간이. 그래서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조국의 시간이 아니라 조국은 참여해야 할 시간이다. 조국 참여의 시간이다. 조국 처벌의 시간이다. 조국 응징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자를 어떻게 부산교육의 책임자인 김석준이라는 이 자가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은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가족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저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욕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부산 시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으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입법부가 엉망이 되는 것이고, 교육감 한 명을 잘못 뽑으면 부산교육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인 부산교육이 얼마만큼 망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인 2018년 6월 10일인가요? 아마 그때쯤 될 겁니다. 10일은 안 되겠네요. KBS하고 MBC 공동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감 범보수 단일 후보로서 출마를 해서 김석준하고 토론했죠. 잠시 한번 들어보시랍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거를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수나로라고 하는 청소년 인권단체가 있습니다. 이 자들이 외치는 구호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김석준에게 물은 겁니다. 우리에게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김석준 후보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의 것은 모든 것들인데 개학을 개같은 학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은 개학을 거기에 걸려있는 개같은 주장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섹스할 권리, 가출할 권리, 섹스할 권리, 한 개가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 이런 가출할 것을 권리, 주장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 인권단체 중에 하나인 수업을 거부할 권리.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김석준 후보께 여쭙냐면, 요 아래에 보면 2014년 6월 12일에 당선 직후에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아수나로 고맙다 잘해보자라고 격려를 했는데 이거 기억하십니까? 네, 답변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선거운동 직후의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아수라노를 만난 건 사실이고 또 그때 아수라노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 동영상을 봤는데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하지 말라. 이런 식의 주장이 되고 있는 청소년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고맙다, 잘해보자. 이 고맙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조금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구호, 이들이 외치는 구호, 섹스할 권리, 가출할 권리, 수업을 거부할 권리, 이것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아수나르라는 학생 단체에게 가서 제 기억으로는 동아대학교에서 그런 그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의 아수나로의 집행부에 대해서 고맙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들이 지금도 부산지부가 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달에 중고생 혁명본부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촛불 집회에서 중고생들이 중고생의 혁명으로 우리가 혁명을 주도하자 라고 하는 현수막을 들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하니까 이들이 통진당 청년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난 1월 29일 거에 아마 정당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작년 8월 5일에 개정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중앙선관위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의견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결국 그 의견서는 중앙선관위 의견서는 민주당의 의원이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자는 개정안을 냈는데 그 안에 선거 연령을 16세로 내려야 된다. 16세가 누굽니까? 16세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입니다. 작년 1월 29일에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켜서 선거 연령이 18세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16세로 선거 연령을 내리고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내리자.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작자들의 행태입니다. 16세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등학교가 완전히 정치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고생 혁명본부라고 하는 이 깃발을 들고 나서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조직을 갖추어서 교사들에게 저항하고 인권을 내세워서 학생 인권을 내세워서 교사들을 능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차량 행진을 하면서 북구 쪽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뭐 때문에 돌았습니까? 주민자치기본법 아닙니까? 주민자치기본법의 이 암적인 독소조항이 뭐냐? 주민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자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해운대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해운대 살면서 북부에 있는 어느 학교에 전교조 교사로서 근무를 한다면 그 교사는 그쪽의 자치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는 그 자치회의 양쪽 다 회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음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그것뿐입니까? 오래전부터 학생 인권조례라는 이름의 이 망측한 조례들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돼서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결국은 의회를 불법 부정선거로 장악한 뒤에 시의회를 장악하고 구의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멋대로 악법들을 빵 찍어내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악법들은, 악질적인 조례들은 우리들의 삶을, 우리 자녀들을 다 망쳐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후로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란 이 인간 때문에 제가 이따금 간절히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하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어쩌면 문재인 때문에 나의 신앙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조국 때문에 조국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나서고, 문재인 때문에 약해졌던 신앙이 다시 돌아온다. 역설적인 일이지만 그러한 것이 이른바 고난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점에서 학생 인권조례하고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이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옹호. 그런데 제가 기론평 교수님한테 이따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종교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힘에 따라서, 신앙적인 이런 결단에 따라서 동성애 옹호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 옳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 동성애 옹호라고 하는 것, 차별금지법, 요런 것의 뿌리를 쫙 타고 올라가면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나타납니다. 러시아 혁명에서 이들이 교육법을 개정을 하면서 철저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 망국의 형태가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러시아 대혁명 당시에 외교부 장관 했던 자가 골수적인, 그야말로 뼈에 사무쳐 있는 정도로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한 그 볼셰비키 혁명, 그리고 이전까지 금지되어 있었던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러시아 혁명 정도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성혼까지 용인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소수자라고 그 당시에 돼 있었던, 지금도 우리는 동성애자를 성적 소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소수자, 장애인, 동성애자, 이들을 통해서 그들은 혁명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교육 현장에 외쳐진 구호가 영어식으로 트루 에듀케이션입니다. 이 트루 에듀케이션,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진교육으로 번역을 했고, 일교조를 그대로 본딴 전교조가 이거를 참교육으로 막 바꾸어서 결국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은 사실은 볼셰비키 혁명 1917년
2월과 10월의 러시아 혁명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일어나는 듯 했지만 그 잘못된 이념 바이러스에 의해서 러시아는 결국 문을 닫고, 소련이 문을 닫고 러시아 연방으로 가난한 나라로 탈바꿈한 것이 아니죠. 완전히 몰락한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우리가 뭐 때문에 배웁니까? 역사를 배우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련이 망하고 동구권이 다 몰락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이념 바이러스 때문인데, 왜 그들의 이 잘못된 이념 바이러스를, 그 행태를 이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하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우리는 어쨌든 어디선가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 발밑에서, 그리고 흐르는 강물 위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30여 명의 청교도가 미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꾼 것처럼 놀라운 기적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출발이 바로 이곳일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